이게 뭡니까? 전복 갈비찜 vs 카레밥. 시청자 여러분이 만약에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면 뭘 드실까요? 물론 기호 따라 다르지만 일단 요 전복 갈비찜이 좀 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통영시장 얘기가 오늘 좀 나왔죠? 오염수 떠들면 점점점점 뭐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좀 논란이 됐습니다. 우선 첫 번째 얘기인데요. 전복갈비찜 대 카레밥 얘기인데 이 내용부터 좀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이게 뭔가요? 사진 두 장이 나왔어요?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등장을 하는데 지난 2일 충북대에서 요새 1,000원의 아침밥 대학가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잖아요. 여기서 행사 가서 이제 급식, 배식을 직접 했어요. 학생들에게 많이 먹으라 그러면서 1,000원짜리지만 뭐 잘 먹으세요. 그리고 뭐 홍보하고 알린 거잖아요. 여기 보면 앞치마에 뭐 1,000원의 아침밥 저기 써 있잖아요. 그렇죠? 단체장으로서 할 수 있는 행사고요. 뭐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목도 받았고요. 그런데 지난 9일 충북학사라는 기숙사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요. 무슨 특식 논란이 있거든요. 근데 그 특식이 일단 이것만 보세요. 특식의 메뉴를. 전복 내장 톱밥, 아롱사태 전골, LA 돼지갈비찜, 한식 잡채, 장어깨 이게 무슨 한정식집 메뉴 같기도 하죠. 코스 메뉴. 굉장히 좋아 보이는 명란 젓갈. 근데 이게 하나가 있고요. 다음 거 볼게요. 이거하고 대비되는 게 이게 뭐예요? 다른 메뉴가 있는데 카레밥, 된장국, 감자 크로케 끝. 자, 박원석 전 의원이 이게 무슨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자세히. 이제 충북학사라고 서울 영등포구에 예. 충북 출신의 서울 소재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가 충북 있습니다. 지역인데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네, 한 350명 정도가 그럼 충북 도지사 관련돼 있겠네요. 관여할 기숙사에 수도 생활을 있고요. 하는데 예. 그 기숙사에서 충북지사하고 뭐 국회의원들하고 충북 지역에 이제 학생들하고 간담회를 한 거죠. 간담회 끝나고 같은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칸막이를 치고 그 식당 같은 공간이었는데. 충북지사하고 의원들은 앞서 설명해 주셨던 저런 화려한 메뉴로 식사를 하고 학생들은 원래 기숙사에 예정돼 있던 그 메뉴로 식사를 한 겁니다. 가격을 보면 한 10배 정도 차이가 여기 나고요. 보면 원가가 카레밥은 2,700원, 저 화려한 저 밥은 거의 3만 원. 아니 밖에 나가서 식사를 했다 그래도 조금 좀 이 뒷말이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인데 같은 공간에서 칸막이 치고 의원들하고 충북도지사는 저렇게 화려한 식사를 하고 학생들은 기숙사 식당에서 나오는 메뉴로 식사를 하고 이건 누가 보더라도 부적절한 거고 무슨 근데 통상적으로요. 저런 도지사면 요즘 정치인이잖아요. 그리고 뭐 다른 정치인도 같이 자리했다 그러는데 정치인들이 저런 학생들을 만나면 통상 일부러라도 학생들하고 밥을 같이 먹지 않습니까? 똑같은 그게 거를? 통상의 모습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군부대를 방문한다든지 예. 앞서 이제 배식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저런 학식 배식을 하러 간다든지 같은 예. 메뉴로 식사를 하고 저 간담회에서도 간담회 취지로 본다면 같은 메뉴로 식사를 하는 게 맞는데 일종의 이제 특별 대접을 받은 거예요. 아니 일부러라도 학생들이 어떤 밥을 먹는지 궁금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김영환 지사는 최근에 이제 여러 구설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지난번에 이제 산불이 났을 때 산불 현장에 가서 진화 작업을 지휘하지 않고 술자리에 참석해가지고 음주 논란이 나오기도 했고 예. 이번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서 과연 저분이 지금 어떤 태도로 이 충북지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건지 충북 도민들을 포함해서 많은 시민들이 좀 의구심을 갖고 걱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이게 논란이 되니까 이제 충북도에서 어떤 해명을 냈는데 일단 행사가 연 거는 여의도 국회와 가까워서 했다. 뭐 그건 알겠어요. 학생들이 불쾌할 거라 차마 생각을 못했다. 이게 생각을 못할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럼 학생들이 뻔히 와서 정치인들이 와서 그리고 도지사가 와서 간담회 끝났는데 저쪽 딴 데 똑같은 장소인데 칸막이 쳐놓고 거기서 뭘 먹나 보면 학생들이 궁금하지 않겠어요 도대체? 자 홍석준 의원님 우리나라 말에 사실 먹는 거 갖고 차별하면 정말 화난다 그러는데 이거 뭡니까 지금 이게? 이거는 그 김영환 지사가 뭐 직접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나 뭐 이걸 챙기지 못한 것은 당연히 이제 그 도지사인 김영환 지사가 비판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산불 문제는 사실은
법적으로는 예. 이제 그 산불 면적으로 인해서 도지사 관할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번 문제는 본인이 직접 그 예산 간담회로 인해서 이제 여야 의원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하는 어떤 자리였고 간담회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는데 그 충북 학사에 있는 같은 학생들하고 공간에서 너무 이렇게 차이 나는 이런 어떤 그 식사가 이렇게 됐다는 것은 굉장히 그 좀 세밀히 살피지 못했고 예. 그리고 관련된 학생들에게 많은 어떤 실망감을 넘어서 좀 분노를 좀 일으킬 수밖에 없는 저는 크게 좀 사려 깊지 못한 그런 좀 행동이라고 보입니다. 홍석준 의원님 만약에 저 현장에 어떻게 참석을 하게 되셨어요. 학생들 간담회 끝나고 식사하라고 그쪽에서 말은 갔는데 갑자기 저런 게 나왔어요. 막 한정식처럼. 이거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이거 학생들은 뭘 먹는지 예. 그걸 당장에 이제 좀 비교를 하고 예. 가급적 같이 먹자가 당연히 그렇게 나갔어야 되는 거죠. 메뉴 숫자도 참 많아요. 이거 보세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신 분이 있거든요. 쓴소리를 굉장히 했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허은하 의원인데 이게 도대체 21세기판 반상차별인지 아니면 20세기판 권위의식에 쩔은 구태 못 버린 건지 21세기판 반상차별입니까? 20세기판 구태입니까?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이거 네. 상황이 상상이 가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참 이게 해도 좀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게 굳이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래도 예. 저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아니 칸막이 치면 냄새는 안 납니까? 음식에? 뭐 칸막이 쳐가지고 못 보게 했다고 냄새가 안 납니까? 음식 냄새 다 나는데 저는 정치하는 사람을 떠나서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어떤 공감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같은 장소에서 더더구나 그 간담회 하러 간 장소에서 저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상당히 이게 충격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특히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충북도 내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이 술잔을 기울이질 않나 기꺼이 친일파가 되겠다 해가지고 이 난리가 나질 않았나 도대체 충북도지사의 소임을 어떻게 수행을 하는지 정말로 충북도민들이 좀 불안해 하시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정말로 이게 그 주변을 둘러보고 뒤도 돌아보고 무엇이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 김영환 충북도지사 한 번쯤 다시 좀 성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때 도지사가 참석했고 뭐 이런 충북 지역 뭐 정치인들도 같이 뭐 자리를 했다 그러고 알려지는데 이 자리에서 만약에요 이런 모습이 아니었고요 학생들하고 똑같은 밥을 먹는 거예요 간담회 끝나고 근데 먹고 보니까 뭔가 약간 좀 식사가 부실한 것 같다라는 느낌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충북도에서 뭔가 신경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꺼내고 뭔가 개선책도 좀 얘기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학생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근데 완전히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 모습이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하나. 다음은 여기 또 통영시장이 등장을 해요. 여기 천연계 통영시장인데요. 지난 11일에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게 논란이 됐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책 갖고 있지만 시끄럽게 떠들 이유가 없다. 오염수 얘기하면 통영수산물 안 팔린다. 손정욱 변호사,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뭔 일이 있었던 겁니까? 여기는? 아마 이제 통영의 수산물 판매에 아마 여러 데 지장이 있다 보니까 예. 결국에 오염수에 오염되면 안 팔리니까 예. 그걸 이제 해명하는 과정에 이런 발언이 나왔는데 뭐 굳이 알리지 말자 뭐 이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시장의 본 뜻을 제가 이해는 돼요. 저는 이제 왜 그러냐면 옛날에 광우병 사태하고 똑같습니다. 광우병이든 후쿠시마 오염수든 예. 이거는 이제 괴담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과학으로 팩트로게 접근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보면 이게 아직 방출도 안 됐는데 뭐 이게 물고기 기형이 놀 거다, 또 이게 임신하면 기형이 논다, 예. 이런 게 온갖 괴담들이 판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통영의 수산물도 좀 피해 가니까 예.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 필요가 없다. 대책도 있다. 아마 이런 데 취지 같은데 저는요. 근데 그때 우리 광우병 사태도 한번 돌아보면요.
아마 이제 괴담을 퍼뜨리는 세력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게 정부가 국민하고 이게 솔직하게 예. 모든 걸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진정한 소통을 못한 거예요. 그때 아마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면서 이렇게 소통을 했다면 그렇게 사태가 커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점에서 제가 아쉬운 거예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이렇게 떠들지 말고 입 막고게 아무 말도 하지 마.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좀 과학적으로 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이런데 실제 팩트대로 뭐 삼중수는 얼마 남아 있는데 예, 예. 지금 이게 인체가 어떻게 된다 또는 이게 어떻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국민하고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런 주장을 전부 이렇게 떠들지 마 조용해 이건 아니잖아요. 아마 이게 본인이 사과를 한 것 같아요. 예. 뭐 사과했는데 앞으로 저는 지자체장이든 정부의 누구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조건 입을 닫고 있어라. 아니 이런 식으로 하고 이거는 소통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잘못된 행태다. 이래 봅니다. 정부도 조용한데 시가 먼저 떠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가만히 있어라.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자, 이 통영시장 뭐 지난 11일 뭐 꼭 요 내용은 아닌데요. 모습이 좀 영상으로 들어온 게 있습니다.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저씨가 엊그제 갔는데 벌써 오시는 분 받겠습니다. 구성을 안 팔립니다. 그런데 뭐 통일은 대책이 있니 없냐고 왜해서 지금 이거 논란이 되니까 오늘 입장문을 냈어요. 본의 아니게 통상 이런 얘기 나오죠. 본의 아니게 심력 끼쳐 죄송. 확대 해석은 안타깝다. 그러니까 본인 취지를 좀 이해해달라 뭐 이건데요. 수상 분야 피해 예상돼 안타까운 마음의 한 발언입니다. 일단 사과는 했습니다만 이런 또 변명을 좀 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정치하는 사람 제 개인적 입장에서 보자면 이해 못할 바도 아닙니다.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정치하는 거 아니죠. 한마디를 하면 그 국민들이 다 듣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보는지가 정치인의 은행의 기준이 돼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통영시장은 좀 부적절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더더구나 지금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 바다에 지금 방출하는 것이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정부에 의하면은 이번 여름 중에는 이번 올 여름 안에는 이 오염수를 태평양에다 방류를 할 것 같은데 예. 우리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이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에 대한 국민 불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지금 IAEA가 과학적으로 검증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IAEA의 과학적 검증은 삼중 수소에 한정해서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우라리움이라고 있는데 뭐 2488 얼마 뭐 여러 가지 전문적 영역이던데 이거 보면 45억 년인가요? 그 기간 내내 우라리움이 자기 분열을 하면서 방사능을 계속해서 내뿜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외부에서 이제 피폭이 됐을 때와 그걸 먹었을 때, 내부에서 피폭이 됐을 때 이게 가늠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후쿠시마 앞바다에 우리가 자주 즐겨 먹는 우럭 같은 경우는 지금 세슘 농도가 여러 수십 배 기준치 발견이 되고 있고 일본의 어부와 일본에 말하자면 조업을 하는 어부들이 전부 반대를 해가지고 일본 정부가 자국의 어민들조차도 설득을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래서 태평양 도서에 있는 도서국들이 이 안정성이 검증될 때까지 이 방류를 미뤄달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통영시장이 저런 식으로 발언을 하니까 뭐냐 이거 도대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기 발언을 언론이 왜곡해서 또는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라고 불만을 가지기 이전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한 번쯤 자세와 태도를 다시 가다듬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홍석준 의원님. 제가 그 우리 바다 찍히기 TF 저희 우리 예. 당의 위원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재수 의원 말씀하신 게 좀 팩트 좀 정리를 하면 지금 우라늄 관련된 45년 이런 것은 예. 삼중 수소가 아니라 다른 우라늄 관련된 물질입니다. 지금 현재 관련된 게 60여 가지 혹은 뭐 극히 미량을 빼면 한 예. 30여 가지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액종 제거 설비 가칭 알프스를 통해서 지금 이제 IAEA 감독 하에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예. 이제 처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처리에 어떤 기준이 적합하면 이제
어떤 방류했던 가능성이 있는데 이 방류가 된다면 결국 이제 크로시오 해류를 통해서 독일의 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도달하는 게 이제 4년에서 혹은 7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학적으로는 사실은 크게 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과학을 떠나서 어떤 국민의 어떤 정서도 또 굉장히 중요하기 예.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런 어산물 이제 해산물이라든지 이제 이런 어떤 이 어업 관련된 어떤 그런 물고기라든지 게 이제 그 방사능 어떤 그런 피해가 있을까봐 이제 이 검사하는 지점이라든지 검사 대상을 대폭 늘리고 있는 단계입니다. 앞으로는 이걸 더 늘려서 정말 국민들이 불안을 잠재울 수 있도록 정부 특히 예. 또 지자체도 계속해서 더 좀 노력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만 자. 이 팩토와 관련되더라. 예, 선생님. 지금 뭐 일부에서 이 일본이 이제 태평양 앞바다에 이제 이 오염수를 방류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해안까지 오는데 4년, 7년 그렇게 예.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해양 생태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짧으면 6개월, 1년 안에는 부산 앞바다, 제주도 앞바다에 제일 먼저 온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다수입니다. 4년, 7년 이래 버리면 예. 마치 지금 당장 아무 문제가 없다. 아. 이렇게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한번 그런 주장도 있지만 오히려 해양 생태학자들은 6개월이면 제주도 앞바다에 바로 온다. 이런 주장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체장 두 분이 등장하는데 다 먹는 얘기가 들어가요. 이거 먹는 거요 민감합니다. 먹는 거 정말. 우리 국민들이 먹는 거잖아요.